다음에 할 거는요. 우리가 주식 전환에 관한 종류 주식 들어보셨죠? 전환에 관한 주식. 요 주식도요. 전환을 행사하는데, 예, 그죠? 주주가 행사하는 거. 그다음에 회사가 에, 전환을 할 때, 그죠? 다른 주식으로 바뀌는 거죠. 여기도 마찬가지로 회사가 전환권을 갖느냐, 주주가 전환권을 갖느냐에 따라서 종류는 두 가지로 나눠져 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일단 정관으로 정한다는 건 맞고요. 그리고 인수한 주식을 다른 종류 주식으로 전환하는 거죠. 바꾸는 거죠. 청구할 수 있다. 그 다음에 회사가, 주체가 회사죠. 종류 주식을 발행하는 경우는 정관에 일정한 사유가 발생한 때 회사가 주주의 인수 등등 있죠. 전환할 수 있음을 정할 수 있다. 정관에 일정한 사유, 정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죠. 그럴 때. 그 정도 알아두시면 됩니다. 주식을 전환해서 다른 주식으로 전환한다는 뜻을 갖고 있죠. 보시면 되고요. 3항 같은 경우는 이 사회는 전환할 주식이라든지 두 주 이상 일정한 기간 내 그 주권을 회사에 제출해야 된다는 뜻. 기간 내 주권을 제출하지 않을 때는 주권 무효로 된다는 뜻. 이러한 것들을 통지할 수 있습니다. 정관 발행할 주식의 종류 주식의 수 중에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청구 기간 또는 전환 기간 내 발행을 유보해야 된다. 이게 이제 전환 청구권 자체가요, 형성권이거든요. 전환 청구권 자체가 형성권이다 보니까, 어, 이게 형성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전환 청구를 행사하면 어때요? 전환권 행사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주식 수만큼은 이렇게 전환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발행할 주식, 수권 자본이죠. 발행할 주식 종수가 최소한 이거랑 요거는 같아야 되겠죠. 만약에 더 많이 한다 그러면 어때요? 남아있는 수보다 많다면 정관으로 어때요? 발행 주식 총수를 변경해야 되겠죠. 그래서 정관에 정해서 발행할 주식 총수 중에서 새로 발행할 주식의 수는 전환 청구 기간 또는 전환 기간 내에 그 발행을 유보해 줘야 돼요. 그죠? 발행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됐죠? 새로 발행할 주식 수는 전환 청구 기간, 전환 기간 내 그 발행을 유보하고 있어야 된다. 새로 바뀌기 때문에 그 정도 알아두십시오. 이렇게 알아주면 됩니다. 조문할 땐 너무 상세하게 또 할 필요는 없어요. 그 다음에 전환 주식 발행 절차 등등은 뭐 보시면 될 것 같고, 발행가액. 전환으로 인해서 발행한 주식의 발행가액은 어떨까요? 신주식 발행할 때 전환 전에 주식의 발행가액을 신주식 발행가액으로 할 수 있을까요? 그렇죠. 가능합니다. 전환 전 주식의 발행가액을 그대로 신주식의 발행가로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전환 청구한다 그랬죠? 이건 형성권이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고, 전환은 그럼 언제 효력이 발생하느냐? 이것도 이제 조문 문제로 한번 나왔던 건데 보시면 그렇습니다. 주식 전환은 아까 우리가 전환 주식은 두 종류가 있다 했죠?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는 거하고 회사가 전환을 청구하는 두 가지로 나눠줄 수 있어요. 이럴 때 주주가 전환을 청구할 때나 회사가 전환을 청구하는 경우는 서로 그 효력 발생의 시기가 달라질 수 있다. 주주가 전환을 청구하잖아요. 그러면 어때요? 전환은 형성권이기 때문에 청구한 때 전환의 효력이 발생하는 거고, 회사가 만약에 전환을 할 경우는 회사가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전환할 때는 주권 제출을 위한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죠. 알려줄 수 있는데 그 기간 내 효력이 발생한다는 거죠. 기간이 끝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회사가 전환을 할 경우에는 주권은 제출을 위한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 끝난 때 그 효력이 발생한다. 그걸 여러분 알아주십니다. 그래서 전환의 효력 두 가지.
주주가 전환권 행사할 때는 그 청구한 때, 회사가 전환할 때는 주권 제출을 위한 2주 이상의 일정한 기간이 끝난 때, 그때 효력이 발생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된다. 그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주주명부 폐쇄 기간 아시잖아요. 그죠?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는 주주의 권리가 발생하거나, 그죠? 이 권리나 의무의 발생 등등 있죠. 이런 거 있을 때, 권리의 발생, 권리의 변동이 있을 때, 변동이 있을 때는 주주명부 폐쇄 기간 중에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데 주주명부 폐쇄 기간에도 전환 청구는 할 수 있고요. 전환 청구.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전환된 주식 주주는요. 그 폐쇄 기간 중에 총회 결의는 참석할 수가 없어요.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주주 명부 폐쇄 기간 중에도 어, 전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바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고 그죠? 그 기간 중 주총회 결의에서는 의결권 행사할 수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가 한번 가보면 밑에 이것도 뭐 좋은 문제니까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전환도 등기를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352조의 주주 명부에 대해서 볼게요. 주주 명부의 기재사항, 주주 명부 기재사항. 주식을 발행할 때는 주주 명부에 다음 사항을 기재해야 돼요. 어, 주주의 성명 주소,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종류와 수, 그 각 주주가 가진 주식의 주권을 발행할 때는 그 주권의 번호, 그각 주주 취득 연료일, 그죠? 이런 것들이 주주 명부에 기재된 주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심할 거는 우리가 전환 주식 있잖아요. 이 전환 주식이 발행됐을 때, 전환 주식이 발행됐을 때도 절차 사항이나 이것도 어때 주주 명부에 기재할 사항으로 봅니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돼. 주주 명부 기재 사항 그죠? 우리 효과는 알 거고. 전자주주 명부 발행할 수 있나요? 있습니다. 1항은 회사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자문서로 주주명부를 작성할 수 있다. 아예 조문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전자주주 명부에는요, 방식면에서 주주 명부의 기재사항 외에 전자우편 주소를 적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되겠죠. 뭐, 그 다음에 보시면 됩니다. 전자우편 주소를 적는다는 거 시험에 한두 번 나왔던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주주 명부의 효력. 주주 명부에 이름을 기재했을 때는 어떤 효력이 되느냐. 주주 또는 질권자에 대한 회사의 통지 최고는요. 주주 명부에 기재한 주소 또는 그 자로부터 회사에 통지한 주소로 하면 됩니다. 이 말은 무슨 말? 주주 명부에 대한 이거는 기재의 효력이죠. 기재 효력. 그래서 주주 명부 기재했을 때 나타나는 효력이다. 뭐 그 정도 주주 명부의 효력도 그렇게 알아두면 됩니다. 그 다음에 354조의 주주 명부 폐쇄 기준인. 이건 조문으로만 하긴 좀 하겠습니다. 이당 회사는 의결권 행사하거나 배당을 받을 자 기타 주주 질권자의 권리를 행사할 정하기 위해서 일정한 기간이죠. 일정한 기간. 우리 요 일정한 기간은 뭘로 보죠? 보통 요거는 3월이죠. 3월. 그래서 일정한 기간을 정해서 주주명부의 기재병 여기 있죠? 기재 변경을 정지하는 겁니다. 아니면 딱 한 날을 정해서 일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고 제한하죠. 그래서 일정한 기간, 그다음에 일정한 날, 알겠죠? 이게 주주 명부 폐쇄 기준입니다. 기준. 어쨌거나 여기
요 기간 있잖아요. 요 폐쇄 기간은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그 다음에 일정한 날, 기준일은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사망에서. 이때 날이라는 것은 주주 또는 질권자로서 권리를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의 날. 이렇게 주총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됩니다. 알겠죠? 그랬을 때 이제 뭐 여기 주총회 전에 그죠? 이렇게 어 전에도 폐쇄 기준일 그죠? 기준일에 우리가 기재 변경할 수 없겠지만 그렇지만 이건 3개월 내인데 요 3개월 내 그죠? 이 3개월 내에 이 기간 날을 정한 때는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한다는 거 뭐 알아두면 될 것 같고요. 정관으로 기간 또는 날을 지정한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건 뭐 다 주문 문제예요. 정관으로 기간이나 날을 보통 정하거든요. 정해버리면 공고할 필요가 없어요. 그 다음에 정관 회사가 기간 또는 날을 정한 때는 기간 또는 날의 2주간 전에 공고한다는 거. 그렇게 뭐 알아두시면 됩니다. 행사할 날에 앞선 3개월 내 날, 주총이 그죠? 행사할 날, 주총의 날이잖아요, 그죠? 요 사이를 우리가 3개월, 3개월 그죠? 내의 날 요거 주시면 되죠. 요 3개월 안에 있죠? 어, 3개월 안에 그죠? 주주 명부에 대한 기준일을 정해야 된다는 거죠. 요 사이에 기준일을 정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됐어요. 뭐 이 정도 보시면 돼요. 주주명 폐쇄 기준일 조문으로 볼 때는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자, 판례도 없고요. 그러면 주권의 발행 시기는 언제냐? 우리 주권 발행 언제부터 합니까, 여러분?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주권을 발행한다. 그래서 설립할 때는 회사 설립한 다음에 설립 등기한 다음이죠. 결국은 설립 후 그다음에 어, 설립 후에 바로 발행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신주를 발행할 때는 신주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발행합니다. 그리고 또 뒤집어 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주권은 회사의 성립 후 또는 신주의 납입 기일 후가 아니면 발행하지 못한다. 그렇죠? 만약에 이걸 위반해서 발행한다 그러면 어떨까요? 주권은 무효가 됩니다. 그렇게 알아두세요. 알겠죠? 회사 성립 후 신주 납입 기일 후 지체 없이. 그림을 그린다면 뭐 이런 거죠. 여기서 설립 등기하고 발행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신주 납입기일 이때부터 효과가 생긴다. 그런 뜻이 알겠죠? 됐습니다. 주권의 발행 시기도 알아봤고 판례 기출 한번 볼게요. 1번 상법 355조의 주권 발행은 동법 356조 소정의 형식을 구비한 문서를 작성해서 이를 주주에게 교부하는 것을 말하고 위 문서가 주주에게 교부된 때 비로소 주권에서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므로 회사가 주주권을 표창하는 문서를 작성해서 이를 주주가 아닌 제3자에게 교부해 주었다 할지라도 이 문서는 아직 회사의 주권으로서 효력을 가지지 못합니다. 그죠? 그런 내용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356조에는 이제 주권에 뭐를 기재하는 거거든요. 기재하는 거. 주권에 일단 뭘 기재하는가 좀 한번 살펴볼게요. 주권 안에 그죠? 이 주식 주권 안에 기재하는 내용을 한번 살펴보자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주권 안에 뭐가 있어야 되냐면 상호가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 설립 연월일, 그 다음에 발행할 주식의 총수, 요거 발행할 주식의 총수, 수건이죠. 그 다음에 액면 주식의 한 주의 금액, 그 다음에 회사 성립 후 발행된 주식 관련 발행년을 됐고, 그 다음에 종류 주식의 종류와 내용,
그리고 주식 양도에 관한 것에 이사의 승인 규정, 양도에 관해서 정관으로 통해서 이사의 승인을 받도록 하실 때 그 규정이 있어야 돼요. 그 주식을 사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알겠죠? 주식을 내가 샀는데 양도하는데 어떤 제한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려줘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그죠? 그게 중요하다. 그러면서 발행할 주식 총수에 대한 내용도 정보를 줘야 되고 한 주의 액면 주식은 얼마다. 됐습니까?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판례 한번 볼까요? 음, 근데 이제 여기서 문제됐던 게 뭐냐면 이 주권의 기재 사항 부분에 대해서 혹시 누락이 있거나 빠지면은 이거 뭐 무효로 볼 거냐 이 문제가 있었거든요. 이게 이제 판례가 확인해 준 건데 상법 356조의 주권의 회사 상호, 회사가 발행할 주식 총수, 설립 후 발행된 주식 관해서는 그 발행 연월 등 기재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재 사항은 모두 기재하지 않으면 그 주권은 무효이다. 무효이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판례는 어때요? 이게 엄격한 형식주의를 취하지 않고 주권에서 기재 사항 중에서 만약에 본질적인 사항이 아니라면 그건 일부 누락하더라도 효력에 영향이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어디에? 주권에. 주권에.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2번도 한번 판례를 보시면 대표이사가 정관에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발행하였다 하더라도 정관에 이미 규정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어, 정관에 규정된 병합주권의 종류와 다른 주권을 정관에 규정된 주권이에요. 이거와 다른 주권을 발행했어요. 이렇다 하더라도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한 주권을 발행한 것이면 회사가 이미 발행한 주식을 표창하는 주권을 발행한 것이라면 이와 같은 정관 규정에 위배했다는 사유만으로 이미 발행된 위 주권이 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거죠. 됐습니까? 이렇게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아요. 그다음에 이제 뭐 주권의 전자등록제도 있습니다. 예, 전자등록제도 전자등록하면 어, 주식을 전자등록 방법으로 가능하죠. 뭐 근데 여기서 살펴봐야 될 것은 전자등록부에 등록했을 때에 그죠? 그 효과를 한번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항 정도 좀 알아두면 좋을 것 같아요. 전자등록부에 주식을 등록한 자는 등록된 주식에 대한 권리를 적법하게 보유한 것으로 뭐 해준다? 추정해준다. 이러한 전자등록부를 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 됐죠? 그래서 선의 중대한 과실 없이 신뢰하고 등록에 따라 권리를 취득한 자는 그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죠. 그것도 뭐 큰 전문상만 보면 될 것 같고 큰 문제 안 되고요. 자, 그래서 오늘도 시간이 좀 됐기 때문에 356조 2까지 하고 다음 시간에 우리가 주권의 불소지 제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